안녕하세요. 부추교육학원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속보이는 학원 이야기,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 학원을 고를 때 꼭 봐야 할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학원에 처음 가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죠. 근데 레벨 테스트가 이제 없는 학원 자체는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학년이냐, 어디 학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그 다음에 단어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또 어떤 책을 썼느냐 이 정도로 해서 학원에 유입이 된다면 사실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아이의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연장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꼭 실시하는 학원을 다니셔야 되고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레테라고 그러죠, 줄여서. 자, 두 번째는 학원의 그 단어 시험 제도입니다. 단어 시험 제도. 아이랑 이제 현실적으로 학원을 보냈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단어를 아이가 집에서 이제 외우지 않고도 통과할 정도의 단어 시험을 본다면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그 뭐라죠? 그 태도, 그 영어 공부나 아니면 다른 공부에 대한 태도가 나태하거나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아니면 단어 시험 때문에 아예 그 영어 학원이나 이런 학원을 아예 다니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고 이제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했을 때 너는 뭐 단어를 공부 안 하냐?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통과하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 가기 전에 뭐 2, 30분 만에 쓱 보고 아니면 버스 안에서 보고 통과할 정도라면 사실 미덥지는 않죠. 근데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학교에서 또 틈틈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어 시험 제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누적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단어를 계속 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단어를 학습해야 되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의 단어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제도도 있겠죠.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누적제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이유는 키핑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 잔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누적제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처음에 봤을 때 1, 2, 3단원을 본다면 각 단원에 보통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30개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1, 2, 3단원을 90개를 학원에서 첫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누적제죠, 이게. 그러면 이제 120개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90개가 올드고요. 그 다음에 30개가 뉴가 되죠. 근데 이제 120개가 굉장히 많은 단어거든요. 한 번 올 때 보는 단어 양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세 번째 날이죠. 그래서 2차로 봅니다. 2차. 여기서 1차로 봤으면 이런 식으로 누적제를 보고 최종 150개가 쌓이면 이제 앞에 두 개를 버리고 1부터 5까지 본다면 두 번 봤으면 이제 1, 2를 버리고 이제 3, 4, 5, 6에서 4개를 합쳐서 다시 이제 120개를 1차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적제를 하면 보시면 알다시피 1, 2단원 정도, 1, 2, 3단원? 1, 2, 3단원 정도는 한 7번을 연습하게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거의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다른 방법으로도 더 트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잊어버려요. 제가 단어를 지금 더 이상 외우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어 시험 제도를 또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키핑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재입니다. 외모 아니에요. 네.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교재는 일단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중 교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브랜딩이 있는 학원들, 그죠? 네, 프랜차이즈가 있는 학원들도 교재가 있죠. 교재. 시중 교재와 그 브랜딩 교재, 그 뭐라 해야 되죠? 브랜드를 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뭐 학원 이런 게 아니라 뭐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교재들이요. 보통 뭐 독해,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독해, 듣기, 그 다음에 문법, 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뭘로 합니까? 그러면 이제 독해를 이제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지금 레트를 보고 하는데 뭐 레벨이 예를 들어서 3입니다. 레벨이 3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그 3에 맞춰서 이런 교재를 쓸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죠. 아,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러고 마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외모라고 그랬는데 네, 외모 중요하죠. 여기선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외모가 중요는 한데 누가 가르치냐죠?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네,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날리는 대치동 유명 영어 강사인데 저희 천안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와, 좋겠다. 그쵸? 그게 이제 우리들의 욕심, 우리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멘트고 또 결국 그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할까요? 아이한테? 물론 누가 가르치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접근을 그 선생님의 성품, 그러니까 인성이죠. 인성과 또 태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어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그 가르침 있죠. 그 접근법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 지문을 보는 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문에서 아이한테 학년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항상 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요, 우리가? 네. 수업 들어보고 파악한다고요? 아니요. 수업 들어보고 다녀보고 결과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결론은 영어 실력이 늘었느냐, 독해 실력이 늘었느냐를 판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학원을 고를 때 봐야 하는 팁들에서 제가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끌고 내려왔을 때뭐 4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3, 4번이.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이 부분 책을 뭘 쓰죠? 사실 책을 뭘 쓰죠 보다는 우리 아이 레벨이 이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책을 학원에서 알아서 잘 적절히 선정해 주었겠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다니죠? 부수적인 요인들이죠. 그죠? 어느 학교 누구 1등이 다니고 있다. 아니 누구 엄마가 여기를 다녔더니 아이가 좀 성적이 올랐다. 선생님이 꼼꼼하다. 관리가 잘 된다. 자, 이런 부분이 다 결합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교재를 뭘 쓰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도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교재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을 신경을 쓰셔요. 물론 그 교재가 좋아서 다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뭐 분위기라든지 몇 명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인사이트를 키워줄 수 있는 교재를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걸 모르십니다. 부모님들이.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외적인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학원을 다니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시간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나야 이제 실력이 쌓이는 게 보일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저희 학원에 왔을 때 그 아이가 지금까지 수년에 적어도 9년 이상 아니면 많아도 9년 이상 적어도 뭐 4, 5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왜 영어 실력이 제자리고 늘지 않을까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공부했던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실력이 떨어지죠.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가 뭐냐? 그럼 뭐 너네하고는 뭘 쓰냐?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추후 문제고 어쨌든 학원 고를 때 이 부분은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그 인사이트를 키워줄 수 있는 교재. 뭐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도 혼자서 자습을 할 때, 독학을 할 때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줄 수 있는 어떤 교재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 강사죠. 그 다음에 뭐 몇 명이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아이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선생님이 몇 분이냐, 원장이 직강하느냐,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보실 건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그런 이런 지문을 이제 보는 방식과 또 독해를 하는 거죠. 문해력을 키우고 독해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아이가 이제 실력이 오를 때까지 끝까지 고수하고 일관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커리큘럼이라고 할게요. 네,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학원인지,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뭐고 그 다음 단계는 아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이거입니다. 네, 끝으로 끝맺음 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 얘기를 할 건데, 그 커리큘럼이 제가 말하는 게 레벨 1에서 2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 똑같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체돼 있어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어서 학원을 바꾸고 있다, 찾고 있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학원, 전 학원에서 또 이전 학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옮겨갈 때와 상황이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 또 아이가 스스로 지문을 보면서 해안을 갖고, 그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눈에 띄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이렇게 정확해지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자꾸 옮기시는 거죠. 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모님들을. 뭐 제 입장에서는 좋은 분들은 믿고 오래 보내주시는 분들이겠죠. 뭐 제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똑같겠죠. 근데 저의 바람은 네, 제가 제일 마지막 학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모든 학원이 똑같을 거예요. 예,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죠. 대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원서를 보거나 이럴 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학원인 거죠. 단지 이제 점수만을 내려는 학원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네. 자, 두서없이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정리해 놓은 이 부분들이 영어학원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길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제가 알고 있는 15년 정도 가르쳤죠, 아이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또 마이크를 켰네요. 자, 오늘 즐겁게 지내시고 또 남은 시간 또 평안하시고, 그다음에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